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이죠. 그래서 오늘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학습 컨설팅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답 문제를 통해서 취약한 점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공부 방향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으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학습 컨설팅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학습 전략과 대입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학습 성향에 따른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네. 그리고 수학의 핵심과 공부 비법을 짚어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학학습 컨설팅 오늘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중국어 쪽으로 관심이 많나 봐요. 네. 네, 그렇군요. 수학을 공부하면서는 어떤 점이 어려워서 오늘 전화했어요?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네.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나지 않아서 고민이 돼요. 네, 공부할 시간도 지금 잘 안 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져서 먼저 겁을 먹게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대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 네.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취약점에 대해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어 3.74등급, 수학 3.94등급, 영어 3.26등급, 사회 4등급으로 평균 3.74등급입니다. 네. 수학 학기별 추이를 보면 1학년 1학기 때 3등급, 그 다음에 2학기 5등급, 2학년 1학기 4등급,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4등급으로 3, 4등급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 3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면요.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5등급, 윤리와 사상 5등급으로 100분위가 평균 76.4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급간에 계속 점수를 보시면은요, 9월, 11월, 그 다음에 올 3월까지의 등급을 보시면 수학 등급이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취약점을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수학에서 꼽은 취약점을 보면은 첫 번째로 문제 해석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함수에서의 부족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고민이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자신이 없어서 좀 포기할 때가 많고요.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희망학과 보시면은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아직 대학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은 아직 대학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하지 못한 상태고, 전공은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학생입니다.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우선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성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하규성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과 분석 전에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수학 공부하실 때 오답 노트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면서 우리 친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학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한번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상에 6가지 학습 능력을 쭉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앞에서도 이제 문제 해석이 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독서력이 좀 취약하게 네. 나오는 정리력도 좀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독서력하고 정리력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오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습 능력 간의 편차가 커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런 형태는 어떤 결과 중심의 학습이라기보다는 자기만족적인 호불호의 좀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앞으로 자기가 좀 편하고 좀 자기 마음대로적인 어떤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성적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좀 판단을 하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독서력과 정리력이 낮게 나왔는데 상당히 수치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약점은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학생님 뭐 앞에서도 문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학교 생활 기록부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독서 활동이 굉장히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로 실질적으로 정독을 하면서 독서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데 아마 하지 않았던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네. 속도와 양에 집착하지 말고 단어 하나에 또는 문장 하나에 좀 집중하면서 읽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독서력이 향상이 된다면 당연히 수학에서의 어떤 문제 해석하는 능력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정리력이 좀 수치가 낮게 나왔거든요. 배운 내용을 얼마만큼 좀 꼼꼼하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답노트를 질문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도 좀 배운 내용에 대한 필기하는 습관 또는 그걸 또 다시 정리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학습하기 편한 형태로 자기 나름의 어떤 정리를 하는 것도 우리 친구가 좀 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학습 환경에서 정리력이 좀 낮게 나오는 원인들 우리가 분석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특히 그 주변 정리 정돈이 좀 안 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우리가 좀 추적해 들어가면 문제 풀 때 MP3 음악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정리력이 조금 낮게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인지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학습 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금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학 선생님이신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수학 성적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오답을 통해서 본 취약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예, 그 우리 학생의 수학 내신하고 모의고사 수학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내신은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으로 보이고 또 모의고사는 9월, 11월, 3월에 대한 등급이 3등급, 3등급, 3등급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백분위 또한 또 한 77%에서 82로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는데 분명히 상승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적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대비하고 다음 시험을 대비한다면 아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실제로 취약했고요. 그것을 최근 치른 3월 전국연합 수학 성적의 오답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수로그 보시면 빨간색이 지금 틀린 문제인데요. 네. 3점짜리들은 거의 다 맞고요. 4점짜리에서 거의 다 틀렸습니다. 행렬과 그래프 보시면은 3점짜리에서 맞고요. 그 다음에 뭐 4점짜리 한 문제니까 이제 좀 판단하기는 애매한데요. 수열도 네. 보시면 3점짜리는 뭐 3개 중에 2개 맞고 4점짜리는 4개 중에 3개 틀렸습니다. 수열의 극한은 아주 골고루 틀렸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 학생이 9월에서의 3등급 백분위가 79.37로 원점수가 44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항이 9개, 7개, 7개, 7개로 고르게 나왔는데요. 앞에서 잠깐 봤듯이 3점짜리 문제들은 거의 다 맞았는데 4점짜리 문제는 다 틀렸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요. 실제 개념 문제들은 본인이 잘 이해가 하고 있는데 응용이나 기출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잡혀 있는데 그것을 응용하는 문제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실제로 틀린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3월 모의고사 중에 우리 학생이 틀린 26번 문제가 로그의 성질에 이용해서 실생활에 관한 문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하기성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독서력이 부족하다는데요. 이게 이제 실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꽤 많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문제집을 봐도 다 나와 있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아마 우리 학생이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유형 습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3월 모의고사 중에 30번 문제인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들이 사실 이제 그림이 뒤에 나오는데요. 실제 점수들을 보면 모든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30번 문제가 EBS 오답 분석을 보면은 실제 정답률이 7.3%입니다.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원과 직선의 관계이고 뇌접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넓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사실은 다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에 대한 기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기본에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에 관한 문제를 실제로 뜯어보면 직선, 삼각형, 사각형, 원의 4가지 도형으로 많이 끝나기 때문에요. 네.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리가 각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도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신다면 아마 문제풀 접근하는데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문항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이를 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지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그 취약점을 먼저 이제 보완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강을 들으면서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나요? 개념 위주로 해서 쉬운 문제들을 거의 다 풀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예.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본다면요. 우리 학생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잠깐 봤지 수학의 개념은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응용 문제나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그 학생의 고민에서 못 푸는 문제가 많고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포기한다고 했는데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수학에 왕도는 없습니다. 근데 수학을 공부를 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수학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은 있는데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인강을 들으실 때 학교 수업보다 그 인강 자체들이 좀 자세하게 개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요. 문제 풀이를 갔을 때 문제를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화면을 일단 멈추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풀고 답을 맞으면 그냥 인강 넘어가시고요. 만약에 답을 풀지 못하면 해설 강의를 듣고 다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조건 앉아서 인강을 듣는 것 자체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생한테 한 번 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생활기록부 보니까 학생회 회장이라고 해서 학생회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점심 저녁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해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학생의 내신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을 볼 때는 시간이 사실 없기보다는 순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비교과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그다음에 공부 외적으로에 대한 활동들이 그 수능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좀 공부 외적인 활동을 좀 줄이시고요. 수능에 대한 공부할 시간을 그 외적인 활동을 하지 마시고 좀 줄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점심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좀 특별히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짬짬이 하셔야지 아마 그 수학을 공부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고서 성적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짬짬이라도 수학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수능이 18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남은 기간에 우리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학습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기별로 보면 먼저 주중에는 사실 새로운 걸 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요. 진도에 맞춰서 학교에 있는 교재나 EBS 문제 중심으로 쉬운 문제부터 천천히 좀 푸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말에는 내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단원별로 인강이나 개념서를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 3학년 1학기부터 지금 이제 수시 접수 전까지는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4점짜리 문제를
단원별로 여러 번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EBS 교재도 한 3번 이상 푸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전에는 모의고사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아까 제가 표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부족한 건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본 시험 중에 좀 틀린 문제라든가 본 문제집 중에 틀린 문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좀 여러 번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기별로 학습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또 수학 점수가 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학생이 아직 그 대학은 특정 짓지 못했죠. 중고중문학과 가고 싶다는데 지방에 있는 친구지만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먼저 생각을 하실 줄로 알고요. 제가 3월학평 기준으로 우리 친구가 지원 가능한 중고중문 또 추천할 만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학평 기준으로 중고중문학과 지원선인데 화면상에 이제 성신여자대학교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성신여자대학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이제 수학의 비중이 제일 밑에 칸에 나와 있는데 10% 반영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가 절대적으로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3월학평 기준으로 탐구 영역 때문에 마이너스가 한 37점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권 안에 있기 때문에 탐구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이제 숙제를 남기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서울여자대학교인데 역시 중어중문과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제일 밑에 칸에 수능 반영비를 보시면 국어 35%에 영어 35%가 70%죠. 근데 수학이 가로 열고 30이고 사회과학이 가로 열고 30이고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폐기이죠. 그럼 나중에 우리 친구가 만약에 지금 탐구가 아주 안 나오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어, 수학, 영어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점수는 26점이 마이너스지만 국수용으로서는 충분히 도전권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친구가 가까운 충남대학교도 봤는데요. 충남대학교도 중어중문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경역을 다 반영하는데 수능 반영 비율 상에서 보시면 수학이 16% 반영하죠. 네.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가 거의 64% 반영하니까 탐구 못하는 것도 충분히 지금 현재 충남대 중어중문학과에 마이너스가 한 30이다 이렇게 떴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분명히 탐구 영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100분이 더 끌어올리면 정시 어느 정도 대학 가능한지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뭐 5%, 10%, 또 100분위를 15% 이상을 상승시켰을 때, 뭐 중국 관련 학과는 뭐 공주대, 수원대, 충북대가 이제 지역권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올리면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그리고 15% 이상까지 끌어올리면 뭐 명지대라든지 아니면 성신여대, 세종대, 인하대 또는 충남대까지도 충분히 우리 친구가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입시 준비하면서 특히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지 총괄적인 조언을 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시간이 얼마 없죠. 시간이 없어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타협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끝났을 거고요. 기말고사까지 해서 내신 성적을 최대한 지금 주요 교과 위주로 3등급대를 유지해 주는 게 아마 지금 3.7 이상의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교과형 수시 전형은 도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리더십 활동이라든지 학교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입학사정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내신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물론 이제 수학이 범위가 확대되고 졸업생이 증가한다면 지금과 같은 100분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구는 수능에서 국어를 1등급도 유지하고요. 영어를 3등급에서 2등급 경계에 있는데 이 점수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수학도 수학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사회탐구의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두 과목이 모두 다 지금 5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네. 정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탐구 한 과목 우선적으로 잡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과목은 9월 모의 수능까지 또 더 나가서는 수능까지 마무리 정리한다라는 완급 조절을 통해서 한 과목은 1등급 최소한 뭐 2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40점대 초반 50점 만점에 40점대 초반인데 이 점수 득점을 목표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서는 3학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본인이 이제 중어중문과 진행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뭐 독서 활동을 좀 더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좀 다듬어서 본인의 경쟁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탐구도 꼭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수학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한 말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기본 개념이 됐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하시면, 뭐, 2등급 정도의 성적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요. 그 수능을 버리고서 사실은 대학을 가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항상 모든 그 입시에서는 수능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능을 기본으로 입시 전략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세우셔야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됐어요. 네, 오답 노트부터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 기본 개념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성적 꼭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수학 학습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학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는 문제 해석과 함수입니다.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독서력이 부족하므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집중해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필기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수학학습 전략은 주중에는 학교 교재와 EBS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부족한 단원별로 인강을 듣고 개념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접수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4점짜리 문제와 EBS 교재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기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수학 학습 컨설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교시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2학년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군요. 네. 간호사는 언제부터 되고 싶었어요? 간호사는 확실하게 생각한 건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요? 그렇군요. 오늘 수학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가장 어려운 과목은 수학이에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워서 오늘 전화했어요? 틀린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게 가장 큰 문제여가지고 네. 연락. 그렇군요. 틀렸던 네.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틀린다. 알겠습니다. 자,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공부를 그럼 잘 해나가면 좋을지 오늘 방향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취약점을 정주원 선생님께서 먼저 짚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 전체 내신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1.5등급, 수학 2등급, 그다음에 영어 1.5등급, 과학 1.75등급으로 평균 1.69등급입니다. 네. 예, 수학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시면요. 1학년 1학기 2등급이고요. 2학년 2학기에도 2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 11월 분석입니다. 모의 수능 보시면은요. 국어 100분이 92.36으로 2등급이고요. 네. 수학 78.26으로 3등급이고요. 영어 69.18로 4등급, 화학 45.21등급으로 4등급, 생명과학 59.61%로 4등급입니다. 평균 73.05%로 3.25등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6월, 11월 그 다음에 모의 수능을 비교해 보면요.
수학이 계속 3등급, 3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 학생의 수학에서 꼽은 취약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1순위는 올바른 수학 공식을 적용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2순위는 수학 응용 문제, 심화 문제 풀이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의 고민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답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틀렸던 유형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틀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희망대학 보시면은요, 1지망은 경희대 간호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고요. 2지망은 연세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틀렸던 문항을 반복해서 계속 틀리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고 간호학과를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하기 앞서서 학위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습 성향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선생님? 네, 학생한테 먼저 질문을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평소에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간 단위로 학습 계획을 짜시나요? 아니면 그날 매일매일 계획을 짜시나요? 그날 매일매일 짜요. 뭐 비 많이 오면 계획 안 짜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앞으로 2학년이니까 주간 단위로 좀 학습 계획을 짜서 원래는 좀 상위권 학생들은 올 단위로도 짜고요. 뭐 분기별로도 짜고 연간까지도 짜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우리 앞에 정준 선생님 분석하셨지만 좋은데 좀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좀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학습 능력은 우수합니다. 뭐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능력이 없고 또 모든 학습률이 보통의 이상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학습 능력에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학생의 의지와 태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나 또 본인이 노력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네. 좀 본인 성적을 좀 상승시킬 수 있도록 이 능력들을 좀 더 10분 발휘하는 어떤 의지력이 좀 필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중력, 기억력, 독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수준에 있는데 이 중에서는 좀 집중력이 조금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고력이나 정리력, 문제 해결력은 모두 100의 수치에서 73 이상을 넘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치가 고르게 높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집중력이 부족한데 한 가지만 우리 친구한테 추가적으로 혹시 우리 상위권 내신 성적이 상위권 학생인데 스마트폰 쓰시나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쓰시면 공부 외에 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가 이렇게 보면 내신은 1.6등급 대인데 모의고사는 지금 뭐 거의 3등급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1년 12개월 중에 4개월밖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달씩. 그래서 스마트폰 이게 상위권의 어떤 수준에 맞게 가감하게 단절하시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12개월 학습 계획도 좀 수립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 방해 요소에서 전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 뭐 되게 학습 능력도 뛰어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일시적인 이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피처폰으로 바꾸자. 투지폰으로 바꿔서 좀 공부에 집중하는 짜투리 시간까지 좀 활용해서 우리 친구가 집중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의지가 가미된다면 저는 단시간에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학생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집중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더 집중을 해라 이런 조언을 지금 해 주셨고요.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사전에 우리 학생의 그 수학 실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모의고사의 오답 분석을 통해서 적합한 학습 방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수학 내신하고 모의고사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내신도 수학이 한 2등급으로 꾸준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모의고사도 1학년 6월, 그 다음에 11월 걸 보시면 6월에 백분위가 81.25로 3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백분위 보시면 78.26등급으로 3등급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학년이에요. 아직 그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요.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모의고사를 한번 오답을 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실제로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 아니면 그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 한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오답을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을 네.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빨간색이 틀린데요. 저 다항식 연산에서 보시면 3점과 4점을 고루고루 틀렸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라면은
개념도 그다음에 난이도 있는 문제도 못 풀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영역을 보시면 2점, 3점짜리 물론 두 문제긴 하지만 다 맞고 4점에서 19번, 20번 문제들이 다 틀렸습니다. 얘기는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도형의 방정식을 보시면 3점과 4점을 골고루 틀렸습니다. 개념조차도 이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개념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함수는 좀 나눠봤는데 함수의 개념이나 1차, 2차 방정식을 봤을 때는 3점짜리는 다 맞고 4점짜리는 다 틀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무리함수에서 3점짜리 다 맞고 4점짜리는 다 틀렸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 개념은 알지만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 못 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우리 학생 결과 보면은요 3등급에서의 100분위가 78.26으로 원점수가 51점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요 주관식 22번부터 주관식 30번까지 총 9문제 중에 2문제만 맞았고요. 이게 아마 그 우리 학생이 앞에서 고민한 것처럼 문제를 다 풀기 전에 답지를 보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별로 아까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3점이 많이 틀리냐 4점이 많이 틀리냐 골고루 많이 틀리냐를 보시고선 대부분 그 많이 틀린 부분들이 이제 다항식의 연산인데요. 네. 거기서 보시면 기본적 연산 계산 문제입니다. 그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이해보다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아마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꼼꼼하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요. 앞에서 보았던 도형의 방정식도요. 3, 4점이 고르게 틀렸기 때문에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함수에서는 특히 또 3점은 다 맞고 4점짜리 문제는 다 틀렸는데요. 그 개념은 알지만 문제풀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 연산 부분에서 꼼꼼하게 풀지 못했던 건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좀 없었다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또 함수 부분이 특히 좀 취약해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이 실제로 틀린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조언을 들어볼까요? 네, 그 11월 모의고사에서 보시면은요,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 중에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 이해에 관한 문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도형에 대한 아니면 평행 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인데요. 네. 그 평행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진 3점짜리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보고 아는 거하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문항 분석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인강의 개념, 인강이나 개념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 중에 그래프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네. 11월 그 모평 그 27번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25번 문제하고 비슷하게 유리 무리함수의 그래프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유리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 문제의 요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건성 진도에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요. 개념부터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현재 우리 학생이 오답지에 반응을 보인 오답 문항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수학 분야에서 이 취약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취약점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그 질문하는 학생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개념 공부는 교과서랑 개념서 보고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죠? 교과서나 개념서를? 그냥 반복해서 보는데. 아, 예.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고민처럼 기본적인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단 한 문제를 오래 보는 것보다는요, 단원별로 그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중간에 답을 보지 마시고요. 틀린 것을 표시한 다음에 한 번 더 복습을 한 후에 한 단원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같은 방법으로 2번, 3번 푸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도가 끝난 개념 같은 경우에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강은 진도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앞에 개념 설명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개념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요. 문제풀이 할 때 설명 듣지 마시고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적은 시간에 우리 학생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요, 예, 그 경희대 연세대 간호학과를 수능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학생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잘 지켜나가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이든 책이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풀어보고서 안 될 때 이제 풀이법을 보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2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그 시기별 학습 계획을 보시면은요. 일단 주중에는 뭐 매일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강에 대한 개념 강의 시청이나 아니면은 단원별로 이제 개념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주중에 풀었던 틀린 문제 위주의 문제를 다시 풀고요. 그다음 수업 시간에 풀었는데 자기가 잘 못 풀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학년 그 여름 방학까지는요. 좀 가지고 있는 개념서 자체를 2번에서 3번 문제를 푸는데 연습 문제들이 대부분 좀 어렵기 때문에 연습 문제는 좀 제외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풀 때는 기본 문제하고 유제를 먼저 푸시고요. 두 번째 네. 복습을 하실 때는 두 번째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좀 풀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그 틀린 문제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3번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학년 그 겨울방학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EBS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아니면 그냥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3번 이상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시기별 학습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 전형상의 특징과 또 수학 성적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더 상향 지원할 수 있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특이하게 인문계 학생인데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죠. 이제 간호학과는 모집 계열은 자연계로 속하지만 인문계에서 또 별도로 뽑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네. 아시고 아마 일지망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경희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경희대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수시 전형 가운데서 이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특성상 지역 인재 전형은 또 그 지역적 한계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전형을 우리 친구가 뚫고 들어가려면 1단계를 서류 100으로 3배수 통과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서류라는 건 뭐 학생부도 다 보는 거고 본인이 제출하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 이런 걸 다 보는 건데 만약에 2단계까지 내려가시면 면접을 30% 보는 거죠. 지난해 이제 40%였는데 올해 30%니까 이 흐름대로 간다면 우리 친구가 고3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면접 비중이 작아졌다라는 거, 그러나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또 대폭 증가했다라는 건 서류의 비중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류에서 학생부 그리고 본인이 간호학도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 장래 희망과 연관지어서 본인의 어떤 자기개발 활동이 자기소개서에 묻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또 4가지 분야로 인재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더십 봉사, 국제화, 과학, 문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뭐 공인학 학생적이 탁월하지 않다고 보면 국제화 또는 과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리더십 활동이나 또는 이제 봉사와 관련된 이쪽 분야에서 우리 친구가 조금 비교과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짜고 내신 관리하면서 지금 내신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네. 교과는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점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시 모집에 지금 현재 물론 2학년이니까 11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네. 그러나 또 특히 이 친구가 또 그 2학년 때 인문계인데 과학을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학을 빼고 과학 성적도 안 좋기 때문에 빼고 국어, 수학, 영어 성적만 가지고 탐구까지 좀 이렇게 평균을 뽑아봤는데 백분위가 10 이상 상승됐을 때는 뭐 36대 충남대 간호학과를 그러나 그 이상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이 상승되면 뭐 가톨릭대 간호학과, 아주대 인하대 간호학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분발해야 되겠죠. 백분위 30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수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는 국어 유지하면서 영어 탐구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뭐 경희대 또는 이하여대, 중앙대 간호학과 우리 친구가 원하는 수준의 대학까지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노력하면은 성적에서도 많은 향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 대입 합격을 위해서 총괄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하기성 네. 교수님? 우리 친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금도 우리 김보빈 아나운서께서 2학년이기 때문에라고 말했거든요. 만약에 친구가 지금 성적이 3학년이면 굉장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우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뭔가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목표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속도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방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속도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우리 친구가 지금 벌써, 1.6 이렇게 상위 내신을 가지고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이러면 노력 부족이라고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태도에서 처음 해야 되는 게 휴대폰 끊으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정준 선생님이 시기별로 학습 계획을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까지 쭉 로드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친구가 받아야 되냐면 이거 일주일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 내가 나중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얼마만큼을 달성하고 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어떤 위치까지 가 있겠다. 이게 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전반적인 태도 이걸 조금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교과는 현재 수학만 2등급이고 나머지 1등급 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등급 때까지 가주면 더 알려서 좋겠고 뭐 교과 전형도 괜찮고 종합 전형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타진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2학년 됐기 때문에 계열이 분리됐죠. 인문, 자연 이렇게 되면 분모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내신 1학년 때만큼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피나는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수능과 관련돼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과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하고 우리 친구도 알고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좁히는데 우리 친구가 좀 노력해야 되는데 수학도 수학이지만 3교시도 문제예요. 네, 영어를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친구가 능력은 되는데 네.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려고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마음 먹고 지금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인데 비교과는 나중에 뭐 정시 모집이나 또는 논술 전형 이런 데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수시 트랙 안에서 교과형 또는 자기소개서를 모두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인데 중학교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10년 후에 어떠한 간호사의 모습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그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열정 또 거기에 맞는 자기 개발의 자질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과를 담임선생님하고 좀 논의하시면서 활동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한 성실성을 꾸준하게 보여주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 봉사활동도 간호와 연관되는 봉사활동을 좀 찾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지금 아까 우리 정정 선생님이 좀 이제 충격 그 요법을 쓰셨어요. 지금 이 점수면 경희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또 저 안 갈래요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시에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진하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논의해봤는데 가능하면 이제 수시 전형에서 가능성이 좀 높은 건 상위권 주요 대학은 논술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어도 2등급 때 나오는 성적이고 국어 내신도 1.5등급 때 나오는 또 독서력도 나쁘지 않으니까 사고력도 나쁘지 않으니까 논술을 2학년 여름방학 때나 늦어도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좀 준비를 해서 수시에서 논술 전형까지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좀 우리 친구가 전체적으로 좀 합격의 로드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궁금한 점은 없어요. 네, 충분히 다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수학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정주원 선생님께서 조언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로드맵이나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2년입니다. 2년에서의 시간이라는 게 본인이 아까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됐어요? 네. 네, 잘할 자신감은 좀 생겼나요? 네. 네,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집중해서 노력해라는 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하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수학 학습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간호사가 꾸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는 올바른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와 수학 응용 문제입니다.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특히 집중력이 부족하므로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학습 전략은 진도가 끝난 개념은 인강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2학년 여름방학까지는 개념서를 3번 이상 풀기를 바라며 2학년 겨울방학 전까지는 EBS 기출문제를 3번 이상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 수학 학습 컨설팅 진행했습니다. 수학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치열한 입시 기록과 이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에 합격한 25명의 합격 비결을 분석을 해줬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판매 인쇄 전액은 또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6월 모의평가 대비 과학 탐구 영역, 지구과학과 물리를 주제로 한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